근데 그거하고 이번 사태는 똑같은 거다 라는 어떤 분의 지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도 많고, 물론 좀 100% 거기에 일방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그 지적은 되게 아픈 부분이었어요. 저는 원내에 계시는 판단은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양쪽이 어느 쪽도 저는 무슨 어떤 악의에 의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다. 또는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 시각이 또 다를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을 뭐 편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물론 전 내심에 여러분께 밝히지는 않죠. 제 생각도 있죠. 저도 누군가는 찍었죠. 저 기권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누군가 찍었습니다. 무효표 없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러나 저의 결정이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저의 판단만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거대한 주권 의지,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권 의지가 막 이렇게 표출되는, 조직화되는 그 지점인데, 이게 마치 어쩌면 조금 일찍 싹튼 싹이 너무 일찍 싹터서 설이 맞아버리는 느낌, 그런 느낌? 그렇다고 이 싹이 사라지냐? 다시 솟아 올라올 거거든요. 또 계절은 바뀔 것이고. 그래서 그 대중정당, 국민정당으로 가는 길, 직접민주주의 확장의 길은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 대한 이해도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대의 제도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방향으로 본다면 대중들의 집단 지성의 수준이 개별 정치 평론가나 정치인들보다 대체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방향은 대중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일은 이미 벌어졌고, 이거는 저는 위기 속에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뒤집어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뭐 어떤 규정이나 절차, 권한을 가진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데, 지금 와서 이거를 뭐 그 결과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인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는 뒤에 되돌릴 수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 전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예민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드러난 그냥 기분의 문제, 이런 일시적인 문제 이게 아니고 아주 구조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다. 그리고 거대한 변혁의 한 부분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또 그 방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주권 의지라고 하는 게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장치들, 제도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리해야 될 것이 많긴 한데 너무 뻔한 얘기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잘 수용하기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정치를 하신 분, 아까 뭐 예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대 상황에서 살아온 분들은 그 다른 시대를 잘 이해 못해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우리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실망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가장
과격한 항의의 표시로 탈당하고 지금 한 15,000 몇백 명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추세 강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탈당하신 분도 계시고 아예 뭐 취소하겠다 이런 분도 또 계시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냐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걸로 나 끝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어떤 악의에 의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판단이 달랐던 거예요.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한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의로 막 적대적 관계로 저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판단이 달랐다.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그리고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그러나 섭섭하다. 왜 다르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해 못하겠다. 나는 이해 못하죠. 다른 사람을.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 못했으니까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대전제는 어떤 악의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악이나 의도에 의한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남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최고위원 대부분은 동의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거의 매일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후로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비공개 때 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브리핑을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어젠가 이런 얘기가 심각하게 한다는 게 보도가 되긴 했더라고요. 그죠? 네네네. 약간 우리는 안 했으면 했지만 하여튼 그런 게 보도가 되긴 했는데 이제는 계속 얘기하고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근본적 변화에 맞춰가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가 남는 거죠. 우리 대응이 정서적 치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해관계처럼 이해하지 말아라. 막 그런 분 많으세요. 우리가 뭐 어떤 후보가 나빠서 그러니? 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더 나쁘고 이 사람은 더 나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 우리의 뜻, 의지를 왜 이렇게 존중 안 해주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치유할 방법이 있느냐. 이걸 뭐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우리 최고위원이나 지도부 또는 우리 당선자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원들께서 좀 그래 주시고 우리 당선자분들 어디 원내에 계신 분들도 아 상대방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데 큰 근본적 변화가 있는 거는 맞구나. 뭐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이 점들은 뭔가 큰 변화가 일고 있고 이 점에 대한 반응이나 좀 판단이 다르구나. 나하고는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서로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방치할 거냐. 해결을 해야죠. 이제 이런 일들이 최소화되도록 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최고위에서도 이걸 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 얘기 중에 일부를 아까 우리 당직자 출신 당선자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 저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당의 의사결정에 당원들의 의사가 권리당원들의 의사 또는 뭐 민주당 지지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자.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어느 영역에 할 거냐라는 문제는 좀 나중에 구체적 논의를 하더라도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정당의 발전 양상을 좀 반영하자. 시스템에, 의사결정에. 이런 점은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이건 정말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댓글 다 많이 읽어보거든요. 이 도대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 당원들은. 우리 지지자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지? 이래서 제가 밤늦게까지 댓글 읽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근데 그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투표에 10% 반영한다고 우리가 뭐 동의할 것 같아? 뭐 사퇴해. 사퇴시켜. 뭐 이런 얘기.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어요. 이게 집단, 우리는 정말 250만이라고 하는 거대 집단이에요. 이거 한 개 국가 규모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엄청 관심 많고 아주 개성 강하고 의지 강한 250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의 거의 국가 규모, 유럽으로 치면 그 국가 규모인데 그 규모의 그 사람들이 하나의 단위라는 생각으로 다 통일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죠. 또 의견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0% 예를 들면 김민석 의원은 제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이제 초청했는데 김민석 의원이 10% 얘기한 건 정말 뒷골 잡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여기 초선 당선자분들하고는 또 재선, 3선, 4선, 5선 이런 분들은 입장이 또 다릅니다. 선수가 높아질수록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정치를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생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선출한 자가 선출된 자를 뽑을 때 의견을 반영은 당연한데 선출자들끼리의 회의체 대표를 뽑는데 왜 선출한 자들이 직접 관여를 하겠다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뭘로 뽑았어? 직접 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10%라도 반영하자라고 이제 김민석 의원이 지금 몇 선이세요? 4선 된 거죠. 뭐 되게 어려운 얘기 하신 거예요. 여기 계시네. 제가 위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려운 얘기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초선 당선자분들도 이제 앞으로 저는 개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터놓고 논쟁을 좀 하고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전부터 이제 우리 당 지도부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다음 지방선거 공천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번 총선 공천도 저나 우리 지도부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당선 가능성 중심으로 판단하고 또 현역 의원들 정말 얼굴 많이 바치잖아요. 단수해주면 좋고 다수 막 3인 경선해가지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굳이 결선하고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주변 분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국민 당원들한테 신뢰를 얻고 당원들도 열심히 뛰고 그래서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다음 지방선거도 역시 저는 이 후보 선출 과정에 당원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기회를 줘야 다음 지방선거도 우리가 좀 성과를 잘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맞죠?